안녕하세요. 천천히 꾸준히 나답게 사는 케일리입니다. 여러분 혹시 지금 인간관계로 고민 중이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어릴 때 인간관계로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다행히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 대한 저만의 개념이 정리가 된 상태여서 친구들의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을 들어줄 때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라고 답이 딱 내려지더라고요. 제가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예전보단 적어진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관계들 중에서도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럼 제가 결론을 어떻게 확실하게 내리게 되었느냐?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았더니 친구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때문이었는데요.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주제는 곁에 친구가 없어도 잘 지내는 사람의 마인드 3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어차피 남을 친구들은 남는다입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친구에 연연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인드에서 파생된 건데요. 저는 워낙 귀도 얇은 성격이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스타일이라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제 기분, 말투까지 좌지우지 되는 게 되게 심했어요. 그게 가장 심했던 때는 복수 전공을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. 중간에 다른 과를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 이미 친해질 아이들은 다 서로 친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모두에게 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. 그리고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, 무서움도 좀 있어서 거기 있는 친구들과 다 잘 지내면서 도움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. 대부분의 수업을 저보다 한 학번 낮은 친구들과 수강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빨리 친해지려고 말도 놓으라고 하고 학과 행사라면 전부 다 참여를 하려고 노력했었어요. 마치 다시 신입생이 된 것 같고 친구가 2배로 많아진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했었거든요. 근데 한 학기, 2학기 지날수록 지쳐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. 물론 전부 다 친해지려는 건 제 욕심이고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? 혹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싶은 순간들이 있더라고요. 내가 새로운 과에서 적응하지 못할까봐, 소외될까봐, 늦은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더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내가 그랬구나. 이 사실을 졸업 직전에서야 깨우쳤어요. 졸업 이후에 지금까지도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몇 명이 있는데요. 지금 연락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그때 당시에 제가 더 일부러 웃어주고 더 크게 리액션하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던 친구들인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. 이 세상에서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, 그리고 어차피 나에게 남을 사람들은 남는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. 뭔가를 애써서 발버둥 치면 더 멀어지는 기분을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감했어서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두 번째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입니다.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. 문득 나의 주변 사람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까?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대답은 NO였어요. 이사를 가고 결혼을 하는 등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가치관이나 관점,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나와 멀어질 수도 아니면 아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사람은 안 변해. 변하면 죽는데.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.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과정 속에서 친구나 지인,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새로운 누군가를 사귈 수도 기존에 친하던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사업에 처음으로 입문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었는데요. 왜냐면 한순간에 제가 소비자에서 판매자 입장이 되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 마트에서 과자 하나를 봐도 이게 원가가 얼마일까? 패키징 되게 잘했다. 여기 이 제품 홍보를 잘하네. 등등 소비자였을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절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제 생활 전반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어요. 단편적인 예를 사업으로 들었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나의 주변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특히나 인간관계에 더 연연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모든 관계의 중심은 나다입니다.
사실은 이 말이 가장 하고 싶었어요. 사람은 각자 다 여러 가지의 신분을 갖고 살잖아요. 누군가의 자식, 누군가의 친구, 누군가의 배우자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을수록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지만 어떤 관계이든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친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 자신이 바로 우뚝 서 있어야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. 그걸 느낀 순간부터는 인간관계보다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. 나와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더 집중을 했어요. 혼자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명상을 하고 책도 읽고 그랬더니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할 수 있었고 파악하면서부터 인간관계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앞서 말씀드린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어차피 남을 친구들은 남는다. 두 번째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. 세 번째는 모든 관계의 중심은 나다 입니다. 마지막으로 자료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문구가 있는데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.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.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. 당신이 매우 비사교적이란 말을 듣고 있다면 그건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. 지성,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혼자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.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서 산책, 독서, 명상 등 내면을 채우는 취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에너지가 채워져 생기가 가득하다. 상대방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를 알고 나와 친해지는 것부터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성장하는 케일리였습니다.